개인의 독특성을 넘어서는 더 큰 집단적 정체성과 하나가 되기 위해 당신은 어떤 이기적 욕망이나 집착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자유와 확장을 경험하게 될까요? 어린아이에게 놀이는 절대적으로 진지한 일입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장난감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우리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순진하게도 살아서 형태의 세계 안에서 모든 장난감을 가지고 이 장대한 의식의 탐구를 끝마치는 거대한 행운의 엄청난 중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이는 결국 자랄 것입니다. 인류는 지구와 천개의 조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최종 운명을 향해 진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의식은 결코 자라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의식은 계속 탐구하고 놀고 영원히 실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본성이 단지 순수함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순수하고 우리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수합니다. 이것이 다음 1000년의 방정식입니다. 세 번째 CD, 순수함. 일요일 아침 아이와 함께 팔찌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팔찌 줄이 길어 자르려고 했으나 아이는 더 많은 구슬을 꿰다가 엎질러지고 짜증을 냈다가도 구슬들을 바구니에 담아 예쁨을 만끽합니다. 그러다가 주스통을 찾더니 구슬을 잔뜩 집어넣고 엄마에게 나눠주며 구슬 주스를 마셔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구슬들은 다른 여러 가지 음식 장난감들과 돌멩이들과 함께 일요일 아침 식사가 되었지요. 끊임없이 변하고 변하는 아이의 놀이는 어디로 튈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발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발달 심리학의 이론을 알고 있어도 아이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성장했습니다. 작은 소근육의 발달도 대근육의 발달이나 다른 어떤 놀이의 작업들을 수행하면서 발달합니다. 본인이 어떤 작업을 성공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면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작업에 대해 전혀 연습하지 않더라도 다른 발달로 인해 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발달 이론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의 호기심과 흥미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36개월이 이제 막 지난 후라 되돌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지나갔고 걱정했던 것들은 걱정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든패스 6기 레이나입니다. 시즌3가 시작되면서 나는 어떤 카드 뉴스를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3번 키를 만나면서 가장 나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관찰한 모습을 인사도 하기 전에 적어보았네요. 저의 문화의 구는 3번 키의 4번 라인입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남편과 아이 모두 3, 60 포맷 채널이 연결되어 아이가 발달할 때마다 경계를 만나고 직면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고수님께서 네가 어렸을 때 놀고 싶었던 것만큼 아이와 함께 놀아줘 라는 말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놀아주려고 해도 사실 아이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놀아준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노는 것이었고, 그렇게 놀다 보면 아이와 함께 놀이에 동참하게 되어 세상을 잊어버리는 저를 목격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놀이 속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생각해내고 궁금해하고 열정적이면서도 위험천만하기도 하며 온몸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경험이라도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고 부모가 개입하거나 제지하지 않으면 경험한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놀이를 합니다. 본인이 좋다면 넘어지고 실패해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감정 조절 또한 부모가 기다려주면 금방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SQ의 마음을 연다는 건 그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경험하고 배우고 그 배움의 지혜가 되는 것, 내가 보고 들은 정보들과 직관적인 것들, 흐름을 허용하고 흐름의 끝에서 말해주는 것들을 느끼기 위해 내면의 빈 공간을 만들어두는 것, 그것이 묵상이고 내 안의 공간 속 별빛 같은 지혜로서 내면의 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게 제가 아이에게 집중되어 바라본 어른스러운 놀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호기심으로 경험하려고 할 때면 저는 경험하게 도와주면서도 안 된다고 하기보다 위험한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곧잘 배우는 똑똑한 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는 저는 그 혼란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저의 육아 주도권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억지로 불편함을 견디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질러진 집을 보기 힘들어하지만 어느 순간 놓아버리고 묵묵하게 견디기도 합니다. 또한 작은 감정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감정 프로푼의 매니페스토의 분노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우기도 하고, 최근 저는 그 분노에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고 감정을 분리시켜 보기도 합니다. 도와주시는 엄마는 벌써 통제가 들어갈 부분들을 통제하지 못해 인육바람이를 하고 계신다며 표현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나의 고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려고 감사함을 마음속에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만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아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내려놓는 것, 불안으로 아이를 보지 않는 것, 무엇을 선택해도 즐거움으로 선택하는 것,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분노에 반응하지 않는 법,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잊지 않는 법, 어떤 것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 등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기에 힘들어도 무언가 끊임없는 성취감이 동력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놀이의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저의 과정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판단하게 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이 선택이 잘한 것일까? 잘못된 건 아닐까? 몇 주 전부터 고요했던 흐름에서 수많은 것들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에고에 중요한 키들이 모여있고 나도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게 답답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접하면서 기대감으로 시작했던 일들은
결국 내가 배울 것들을 그저 배우고 있는 것뿐이었고, 나의 생각은 또다시 미래에 초점이 되어 지금을 보지 못하기도 하는 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에고의 발버둥을 보면서 무언가 귀여움에 웃음이 터져 나왔고, 그런 저를 인정하고 다시 여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에게 져주고 배움으로써 다시 주도권을 잡아 성장하며 그 성장이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되돌아보니 350 프로그래밍 파트너는 상호작용되는 사람들의 특성을 넘어서 관계에서 반응하는 경계를 넘나들며 묵상하게 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다시 중심을 잡고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나의 마음, 감정들을 바라보고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 현재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잡아가다 보면 사랑으로 나의 에고는 흡수되어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져버린 것을 그냥 흘려보내면 어떤가요? 흘려보낸 후에 다가온 배움엔 무엇이 있을까요? 작년부터 절에서 주말마다 조사선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명상도 하고 묵상도 하는데 왜 이걸 하고 있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51번 주방과 맞물려 나의 소리를 신뢰하는 그 힘이 조사선에서 말하는 불성에 믿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행동하는 것에 에고가 섞일지언정 내면의 소리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나의 선택이 상대방을 성장시키고 상대방의 반응이 또 나를 성장시키면서 그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선이나 가나선 등에서는 견성, 마음, 즉 자기의 성품을 보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마음이 곧 부처이며 우리가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면서 내면의 공간을 넓혀놓은 그 공간에서 피어나오는 지혜의 힘이 나와 너, 나와 우리, 그리고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라도 세상을 밝히는 힘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아차린 것에 감사히 내려놓고 또 알아차린 것을 연습해보며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받게 되는 수많은 선물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큰 스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에서 결정하고 행동한 것들을 믿고 내려놓고 지켜보라고요.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SF 영화를 해볼게요. 3번 키를 묵상하면서 테넷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테넷에서 시간의 역행과 정방향을 넘나드는 복잡한 구조가 3번 키와 아이의 뒤죽박죽의 발달 과정이나 놀이와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은 과거와 미래의 행동이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며 행동합니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으며 각 개인의 행동이 큰 그림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혼돈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나요? 혼란스러운 현실 안에서 내가 초점을 맞춰야 할 곳은 지금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소중한 것들, 내 마음이 이끄는 것들. 전 여전히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하지 못하는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온 세상이 호기심으로 가득하기에 모든 존재들에게 배우고 성장하며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될 것을 믿고 놓아버리며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에겐 아이처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 같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인생의 퍼즐을 하나둘 맞춰가는 기분입니다. 끊임없이 묵상하다 보니 지나간 키가 현재의 키 밑에서 점점 더 짙어지고 다음에 올 키가 현재의 키가 끝나갈 무렵 더 씌워지며 파도가 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원래 맡았던 키도 27번이었는데요. 이타주의,
제가 아이에게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믿고, 놓아주고, 기다려주는 역할. 스스로 선택하고 실패하면서 배웁니다. 삶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이따금씩 사람들에게 공명해서 괜히 가슴이 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든 사람들의 순수함이 물에 비친 윤술처럼 아름다움으로 밀려드네요. 오늘도 온전한 날입니다. 사랑합니다.